안녕하세요. 서강대 박현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동을 함께 여행을 하겠습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중동에는 어떻게 나라가 생겼는지 그 나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그 개괄적인 역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근대 직전 무슬림 중동 세계는요, 오스만 제국, 사파비 제국, 무갈 제국 이렇게 세 개의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제국을 화약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화약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제국인 오스만 제국은 순니파고요. 하나피 벅파파를 존숭했습니다. 이 지역 통치자들은 어쩌면 우리와 조상이 같을지 모르는데요. 튀르크어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를 제외한 아랍 전 지역을 이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까지 지배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오늘날 이란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은요, 사파비 제국입니다. 사파비 제국을 세운 사람은 아마도 쿠르드 출신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이 지역의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12이맘 쉬아파가 국가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고요. 법학파는 자파리 법학파입니다. 지금의 이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세력을 뻗쳤죠. 무갈 제국은 인도 대륙을 다스린 제국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오스만 제국과 같은 튀르크 출신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튀르크 몽골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럼에도 언어는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의 특색이 무슬림보다는 비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을 통치하는 형태를 취했고,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는 사파비나 오스만과는 달리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쪽 지역의 이슬람 법학파는 하나피 법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이들 무슬림 세계에서는 질서에 커다란 변동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사실 영토의 상당 부분을 다 잃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환자로 불리울 정도로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1839년 탄지마트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1875년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1830년에는 알제리, 1881년에는 튀니지를 프랑스에 뺏겼습니다. 1911년에는 리비아를 이탈리아에 뺏겼죠. 사파비 제국은 이미 무너졌고요. 사파비가 다스리던 페르시아 지역에는 1794년부터 가자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만 국력은 역시 약했습니다. 인도 대륙의 무갈 제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미 좌지우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857년 영국에 반대하는 세포이 항쟁, 세포이는 군인을 뜻하는데요. 이 세포이 항쟁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1858년 공식적으로 무갈 제국은 막을 내리고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던 형식에서 이제는 영국이 직접 인도 대륙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14년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전 세계에 일었고 무슬림 세계에도 강력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보스니아는요, 1908년 이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는데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세르비아인들은 이 땅을 다시 세르비아로 귀속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태자의 방문이 달갑지가 않았고 결국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의 총에 황태자가 암살을 당합니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고 바로 다음 날 수도 베오그라드를 공격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경고장을 날렸고 8월 1일에 독일은 이러한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8월 3일 프랑스는 독일을 공격했고요. 이에 8월 4일 영국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협상국으로 한 편을 먹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으로 한 편을 먹으면서 서로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1915년 3월 20일 영국과 러시아는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에서 러시아는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 러시아가 이스탄불, 그리고 보스포루스 해협, 그리고 튀르키예의 유럽 지역 반 이상, 그리고 다리단네스 해협 통제권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영국은 페르시아와 석유가 풍부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 오스만 튀르크 지역을 자신들이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협정을 바탕으로 이제 영국은 같은 해 11월 23일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던 중동, 아랍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사익스-피코 협정이라고 부르고 공식적으로는 소아시아 협정이라고 부르는 이 영국과 프랑스의 협정은요, 1916년 5월 16일에 체결합니다. 프랑스는 터키 남동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레바논을 가지고 영국은 요르단강 유역, 그리고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 지역, 요르단, 이라크 남부를 갖기로 합니다. 러시아는 이스탄불, 터키 해협, 그리고 오스만 제국 내 아르메니아 지역을 갖기로 결정한 거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오스만 튀르크가 다스리던 땅을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너무나 머리가 아픈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관리 지역으로 두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밀 협정은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 제정 러시아와 한 조약이기에 이 러시아의 오스만 제국 내 권리를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하자 혁명가들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비밀 조약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전쟁 중에 협상국은 오스만 제국 치하의 아랍인 독립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주 카이로 고등판무가 맹마하는 오스만 제국이 지도자로 임명한 메카의 후세인과 서신을 교환합니다. 서신의 내용은 아랍인들이 영국을 도와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면 후세인이 제시한 아랍 독립국을 인정하고 지지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이러한 영국의 약속을 믿고 1916년 6월 10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만 제국을 공격할 아랍 항쟁국을 결성하고 항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동시에 1917년 11월 2일 외무장관 벨포어 경이 영국 유대인 지도자 로스차일드 경에게 서한을 보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벨포어 선언입니다. 즉 아랍인에게 독립국가를 약속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한 이중 약속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1915년 후세인 맥마흔 서한에서 영국이 약속한 독립아랍국, 1916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비밀협정, 그리고 1917년 유다 국가 건설을 약속한 벨포어 선언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원이자 국제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나 진리가 아니라 강대국의 국익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0년 산레모 협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중동 지역을 분할하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을 확보합니다.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에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이 들어가고요.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이라크를 뜻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시리아 위임 통치령을 확보하는데 이 시리아를 레바논으로 나눠서 시리아, 레바논이 바로 이 위임 통치령에서 발생한 국가입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아랍 지역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했고요. 아나톨리아 반도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1922년까지 오스만 튀르크의 군인들은 열심히 독립전쟁을 벌였고요. 1923년 7월에 서구와 다시 로잔 조약을 맺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튀르키예 땅이 온전히 보존받습니다. 그리고 1923년 10월 29일에 튀르키예는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오스만 제국과 완전히 결별하죠. 즉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중앙아시아는요, 이미 러시아의 지배권으로 들어가 버렸고, 페르시아는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 무대가 되어서 쇠약한 완충지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독립은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명목상 독립이었죠. 인도 대륙은 영국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아랍 땅들은요, 산산조각 나서 분해가 되죠. 먼저 이집트는 이미 1798년에 프랑스가 침략을 했고 다시 프랑스를 무찌르고 영국이 1801년부터 사실상 지배를 해왔는데요. 1922년에 명목상 독립은 했으나 영국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목상의 독립국이었을 뿐입니다. 영국과 손을 잡고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메카의 지도자 후세인. 후세인이 다스리던 지역을 우리가 히자즈 왕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히자즈 왕국은 결국 사우드 가문에 패망합니다. 영국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영국이 후세인의 히자즈 왕국을 도와주지 않은 거죠. 이라크는 영국이 위임 통치령으로 받았고 1921년 8월에 후세인의 세 번째 아들 파이살을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정으로 출발합니다. 요르단은 원래 나라의 이름은 트랜스 요르단인데요. 요르단강 건너편이란 뜻이죠. 트랜스 요르단은 후세인의 두 번째 아들 압둘라가 왕으로 즉위해서 영국 위임 통치령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쿠웨이트는 1913년 영국 오스만 협약 때부터 사실상 영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하는데요. 1961년 독립할 때까지 쿠웨이트는 영국의 사실상 보호령으로 존재합니다. 바레인은 1861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고요. 카타르는 1916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이 됩니다. 요즘 우리 신문에 많이 나오는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이 당시에는 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7개의 조그만 아미르 국가로 있었는데요. 아부다비, 샤르자, 아즈만, 옴물과인, 라우스 카이마 5 아미르국은 1820년부터 영국의 협약 국가가 됩니다. 협약 국가라는 것은 영어로 트루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보호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영국이 국방과 외교권을 가지고 이들 나라를 보호하는 그러한 형태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국 또는 협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바이는 이보다 약 13년이 늦은 1833년에 영국과 협약을 맺었고요. 푸자이라는 샤르자에서 독립하면서 영국과 다시 1952년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7개의 아미르국은
영국의 협정국가로서 영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만은 1891년부터 영국의 보호령 안에 들어가고요. 오늘날 예멘은 1937년부터 영국의 지배에 들어갔고 1963년에야 독립합니다. 이처럼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의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영국의 지배령에 완전히 장악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이 직접 지배를 하지 않고 독립국으로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영국이 지원하고 또는 사안에 따라서 후원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단은 영국이 지배하였고요.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는 프랑스가 지배하였습니다. 리비아는 이탈리아가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중동 세계의 변화의 바람, 국제 정치 질서 변화에 따라서 중동의 새로운 국가들의 틀이 생기고요. 여기에서 이 틀은 아랍인들이 만든 틀이 아니라 강대국이 만든 틀이죠. 강대국이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마음대로 국경을 긋고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왕이나 지도자로 앉혀놓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서구가 마음대로 그은 국경을 가지고 만든 정치 공동체였지만 이후 이들 지역에서 점차 아랍인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 튀르크인들이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중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전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